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당뇨약 종류와 부작용. 1. 경부혈당 간화제의 정해. 경부혈당 간화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말초에서의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 혈당 조절을 돕는 약물이다. 1. 다양한 작용 기전. 다당류의 분해 및 흡수 억제.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 억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감수성 개선. 2. 경부혈당 간화제의 주요 종류. 설폰이오소제, 바이구아나이드계,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메글리티나이드계, 디피피사 억제제, SGLT 억제제 등이 있다. 2. 당뇨약의 종류. 당뇨약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약, 당이 몸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 1. 설포니루레약의 약물. 대표적인 약물로는 글리벤클라미드, 글리클라지, 글리피짓, 글리메피리드 등이 있다. 당화혈색소를 1.52%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초기 및 중간에 약물이 잘 듣지 않는 확률이 낮은 편이다. 부작용으로는 저혈당, 체중 증가, 소화기 증산 등이 있으며 저혈당 발생 시 즉시 대처가 필요하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2. 메그리티나이드계 약물. 대표적인 약물로는 파스틱, 노모넘, 글루페스트 등이 있다. 식후혈당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하므로 저혈당 위험이 비교적 낮다. 그러나 간 손상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금기사항이 될 수 있다. 3. 디피피사 저해제. 인크레틴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식사와 크게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췌장염, 면역력 약화 등이 있으며 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로는 지누비아와 가브스가 있다. 2.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약. 1. 비구아나이드계 약물. 대표적인 약물로는 메트포르민 등이 있다.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켜 혈당을 낮춘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말초 조직의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킨다. 식사와 함께 또는 직후 복용하며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부작용으로는 젖산증, 전신통, 피로 등이 있을 수 있다. 2. TZD계 약물. 대표적인 약물로는 피오글리타존, 로베글리타존 등이 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말초 조직의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킨다.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 부종, 우렬성 심부전, 골절 위험 증가 등이 있다. 피오글리타존은 방광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반디아는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으로 2010년부터 사용이 중지되었다. 3. SGLT2 억제제.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당을 낮추는 약물이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캔나그리플로진 등이 있다. 인슐린 작용과 무관하게 작용하므로 저혈당 위험이 낮다. 체중 감소, 혈압 강화 효과도 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4. 결론. 비구아나이드계와 TZD계 약물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각 계열별 장단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개발된 SGLT2 억제제도 인슐린과 무관하게 작용하여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되고 있다. 3. 당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 1. 알파글루코시다제. 알파글루코시다제는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하는 효소이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는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이를 통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2. 대표적인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글루코바의 베이스가 있다. 3. 인크레틴 유사체. 1. 엑세나타이드. 엑세나타이드는 최초의 인크레틴 유사작용 물질로 릴리와 아밀린 파머스티칼즈사가 공동 개발했다. 엑세나타이드는 필라 몬스터도마뱀의 타액 성분인 엑센딘사를 합성해 만든 인크레틴 유사체이다. 엑세나타이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며 펜형으로 출시되었다. 1. 엑세나타이드의 작용 메커니즘. 엑세나타이드는 인크레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한다. 이를 통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중 감소 효과도 있다. 이 엑세나타이드의 장점. 엑세나타이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등 생리적인 인크레틴 작용을 모방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또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하다. 엑세나타이드 나 제형이 개발되어 투여 횟수가 줄어들어 수능도가 개선되었다. 3. 엑세나타이드의 부작용.
엑세나타이드 사용 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부욕,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있다. 또한 주사 부위반응,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인크레틴 유사체의 발전. 엑세나타이드 외에도 리라글루타이드, 두라글루타이드 등 수능도가 개선된 인크레틴 기반의 GLP-1 유사체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인크레틴 유사체들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엑세나타이드는 인크레틴 작용을 모방하여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최근 개발된 다양한 인크레틴 유사체들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2. 약성분과 작용. 4. 당뇨약의 종류와 부작용. 1. 설포니루레아제. 장점. 이 약물은 빠른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 혈당을 신속하게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유리하다. 또한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단점. 그러나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종류. 글리브라이드, 클로르프로파마이드, 톨부타마이드, 클리클자이드, 클리메피리드, 글리피지드, 글리메피리드. 2. 설폰 요속의 약물. 장점.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이다. 그 외에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에 잘 결합하도록 해주고 간에서 새로이 당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췌장 외 효과도 있다. 단점. 저혈당, 체중 증가, 피부 발진, 가려움. 종류. 아마릴, 디아미크롬, 다우닐, 글르레놈, 다이그린 등. 3. 바이구아나이드계 약물. 장점.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말초 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점. 메스고, 설사 등의 위장 증상, 금속성 맛, 유산열증. 1.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글루코반스, 아만다메트. 4.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장점. 소장 내에서 음식물로 섭취된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 인슐린 분비 및 작용과는 무관하지만 식후 소화 작용을 방해하여 식후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단점. 가스, 복부팽만, 설사 등의 위장 증상. 종류. 글루코바이, 베이스. 5. DPP4 억제제. 장점. DPP4 억제제는 저혈당 위험이 낮고 체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체중 중립적이다. 단점. 하지만 이 약물은 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급성 췌장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1. 자누비아, 가부스. 6. 레글리티나이드계 약물. 장점.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다. 단점. 저혈당, 체중 증가. 1. 파스틱, 노보너, 글루페스트. 7. 티아졸리딘디온계 약물. 장점. 근육 및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통해 혈당을 조절한다. 단점. 체중 증가, 빈혈, 다리 발목 부종. 1. 액토스. 8. GLP-1 작용제. 장점. GLP-1 작용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저혈당 위험이 낮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단점. 그러나 주사제로 투여해야 하며 비용이 높고 위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1. 주사제 GLP-1 작용제. 종류. 엑세나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두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리시스글루타이드. 2. 경구용 GLP-1 작용제. 종류. 오르자글리틴. 5. SGLT2 억제제. 장점. SGLT2 억제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신장 보호 효과도 있다. 단점. 그러나 비용이 높고 감염 위험 증가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 케나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램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 9. 인슐린. 장점.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한 제형과 투여 방법이 존재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점. 그러나 주사제로 투여해야 하며 저혈당 위험이 있고 체중 증가와 높은 비용 등의 단점이 있다. 1. 초속효성 인슐린, 아스파르트, 리스프로, 글루리진 등. 2. 속효성 인슐린, 레귤러 인슐린. 3. 중간 지속형 인슐린, MPH 인슐린. 4. 지속형 인슐린, 글라진, 디테미르, 데글루덴. 5. 혼합형 인슐린, 초속효성 플러스 중간 지속형 인슐린의 혼합제. 10.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 2. 억제제의 약물. 장점. 콩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저해하고 과다한 포도당을 소변을 통해 하루에 약 70g 배출시켜 혈당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계열의 당뇨약이다. 체중 감량 및 혈압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점. 요로 감염, 탈수,
예인모카나, 포시가정, 슈글레점 등 11인크레틴 효과 증강제. 1. 자노비아정. 장점. 혈당 강화 효과가 우수함, 저혈당 위험이 낮음, 전반적인 내약성이 양호함. 단점. 급성 췌장염 발생 위험이 있다.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소화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 트라젠타정. 장점.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간대사 과정이 적어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낮다. 단점. 자누비아에 비해 혈당 강화 효과가 다소 낮다. 고가의 약물이라 약제비 부담이 있다. 3. 가무스. 장점.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병용 효과로 혈당 강화 효과가 우수하며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점. 비용이 높고 유루감염, 생식기 진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 12. 당뇨약 종류와 부작용표. 주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